자, 이번에는 그럼 챕터 1의 마지막 과인 분사구문을 볼 건데요. 이 분사구문은 해석을 잘하면 굉장히 편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여태까지 배워왔던 좀 틀에 박힌 해석을 조금 버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앞에 요과에서 설명을 할 때요, 이 분사라는 놈은 두 가지로 쓰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형용사만 설명을 드렸죠. 자, 준동사는 우리 지금 챕터 1이 준동사입니다. 동사가 아닌 품사로 바꿔서 쓰는 말을 준동사라고 하는데, 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로 바꿔 쓰는 거였고, 동명사는 명사로 바꿔 쓰는 거였고, 분사는 좀 전에 봤던 육과에서처럼 뭘로 쓰기도 하냐면 형용사로 쓰기도 하지만, 얘는 분사를 뭐처럼 쓰냐면 동사를 부사처럼 바꿔서 쓰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좀 전에 우리가 육과에서 봤던 게 형용사입니다. 명사를 꾸미거나 그다음에 분사로 사용이 되는 놈이고, 저 분사는, 그러니까 이건 부정사처럼 얘기하자면 분사의 형용사적 용법, 분사의 부사적 용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분사의 부사적 용법을 우리나라 문법책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분사구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 분사구문이라는 건 그러면 뭐냐? 여러분이 익숙한 용어죠, 저 말은. 저건 이제 결국은 부사를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한 거냐면, 얘는요, 부사절을 뭘로 바꾸는 거냐면 부사구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부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자, 얘가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부사절이었을 때는 절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뭘로 이루어져 있을 거냐면 접속사가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을 거냐면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을 건데, 여러분 부사절은 주절이 아니죠. 부사절은 주절이 아닙니다. 주절이 아닌 부사절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진짜 주절은 여기에 있을 거예요. 얘를 손대는 게 아니고요. 이 부사절을 뭘로 바꾸는 거냐면, 뭐 잘 아시겠지만 접속사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죠. 그 다음에 주어는 얘하고 비교해서 같으면 생략하고 다르면 쓰죠. 근데 사실 그건 분사만 그런 게 아니라 부정사, 동명사도 그래요. 부정사, 동명사도 주어가 같으면 생략하지만 주어가 다르면 표기해야 되죠.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야, 내가 만약에 I want to go라고 쓰면 누가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거죠. 그 위에 주어가 I하고 같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네가 갔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할 때는 그 위에 주어가 you이면 당연히 표시해 줘야 되는 거죠. 분사도 똑같아요. 분사 앞에다가 주어가 얘하고 같으면 표기할 필요가 없고, 주어가 얘하고 다르면 반드시 이처럼 표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사 주어 동사를 바꿀 때 주어는 얘하고 비교를 해보고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동사를 뭘로 바꾸는 거냐면, 이 동사를 바꾸는 모양은 하나예요. ing로만 바꿔요. 얘를 ed로 바꾸지는 않아요. ing로만 바꿔요. 여러분이 그런데 가끔씩 뭘 보기는 하냐면 ed의 모양을 보기는 하죠. ed의 모양을 보기는 하는데 그 ed의 모양은 사실은 앞쪽에 뭐가 생략이 된 거냐면 bed로 돼 있어서 어떻게 쓰냐면 being ed로 쓰는데, being이 없어도 내용을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being을 생략한 모양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남는 건 ing하고 ed 둘 중에 하나만 남게 되지만, 원래는 ing를 쓰는 모양이에요. 모르겠으면 그냥 두 개 따로 있다고 생각하셔도 남는 모양은 이렇게 남으니까 별로 상관은 없어요. 얘를 보고 분사구문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얘는 우리말에 없느냐? 얘도 우리말에 있어요. 자, 그 여자가 웃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여자가 웃을 때 나는 때리고 싶었다, 만약에 이런 말을 만들면, 그러면 그 여자가 웃을 때라는 접속사 주어 동사를 다 쓰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쓰는 거냐면 웃어서 나는 그 여자를 때리고 싶었다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됐죠? 그래서 우리말에도 있네요. 내가 아침에 학원을 오다가 나는 최용규를 만났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학원을 오다가 최용규를 만났어라고 얘기하지 않고 뒤에도 내가 있으니까, 주어가 또 있으니까 그렇게 쓰지 않고, 그 다음에 학원을 올 때라는 접속사 쓰지 않고 학원 오다가 이렇게 쓰는 게 분사구문이에요. 근데 올 때라는 말을 오다가로 바꾼다라는 말이 여러분 사실은 잘 느낌이 안 올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말은 올 때가 접속사가 아니거든요. 우리말은 걔도 그냥 단순 부사고
우리말은 접속사가 거의 없어요. 근데 영어는 온통 접속사가 많은 거죠. 갑자기 얘기가 또 우리 이 과목에서는 영어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버릴 테니까 다 챙겨서 빈대를 한번 메꿔 보세요. because는 왜냐하면인데 우리말로는 접속사 아니죠. 우리말로는 그냥 부사잖아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 얘는 뭐 때문에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죠. 우리말로는 그냥 부사예요. 우리말의 접속사는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말고는 사실 없다고 봐야 돼요. 이거 말고는. 그러면 얘네들은 영어는 그런데 이런 접속사가 워낙 많이 발달을 해 있는 거죠. 문장을 연결하는 부사 접속사가 있는 겁니다. 영어는 말이 좀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말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잘 안 옮겨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접속사 주어 동사로 써야 되는 부사절을 귀찮고 복잡하니까 별로 중요한 말이면 남겨두겠는데, 중요한 말이면 절로 남겨두겠는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말이라면 구로 그냥 간단하게 바꿔서 학원 오다가 나는 최용규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어떤 말인지 되셨죠? 이러면서 사실은 제가 지금 분사구문을 해석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 드렸어요. 그럼 분사구문은 굳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중요하다면 저렇게 생략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문법 시간에 뭐 저하고 한 건 아니어도 다른 선생님한테 설명을 들으면서 배워봤을 텐데, 꼭 필요하다면, 의미를 정확하게 나타내고 싶다면 접속사를 남겨도 된다라고 그러죠. 결국 그 얘기는 필요한 거면 남겨도 되는데 없앴다라는 얘기는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의미를 남겨둘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해석을 하면 되죠? 이 부사구는 뭐라고 해석을 하면 되냐면, 해석할 때 우리말에 뭐뭐 하다가 그다음 뭐뭐 해서 뭐뭐 하니 또는 뭐뭐 하니까 이런 식으로 뭐뭐 함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즉 이게 공식처럼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대략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략 여러분 마음대로 의미만 통하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뭐 하다가 뭐뭐 해서 뭐뭐 할 때 상관없죠. 뭐뭐 함으로 뭐뭐 하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게 분사구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내용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분사구문이 좀 전에 볼 때는 우리가 뭘 봤냐면 접속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있고요, 동사가 있고요,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다가 주어 동사가 되면 이 부사절을 뭘로 바꾸는 걸 봤냐면 분사구문으로 바꾸는 걸 봤거든요. 죄만 있나? 아니요.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러고 나서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 접속사 주어 동사가 있는 경우도 있겠죠. 이 자리에 접속사가 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럴 경우에 대부분 이 자리에 있는 접속사는 거의 대부분 뭐가 오냐면 and하고 so가 오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아주 수준 있는, 요새 사람들 많이 쓰는 말로 클래스 있는 설명을 한번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영어는 시간 순서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언어입니다. 우리말은 그렇지 않은데 양놈들은 시간 따지는 걸 너무 좋아해요. 동작의 발생 순서를. 그래서 가급적이면 영어는 쭉 쭉쭉 이렇게 갈 때 동사가 나타나면 이 동사들은 거의 대부분 다 시간 순서로 쓰입니다. 역순을 쓰지 못해요. 만약에 역순을 쓰게 되면 그래서 나 역순입니다 라는 말을 표시를 하죠. 그래서 만약에 앞쪽에 과거였는데 얘가 더 과거가 되면 얘를 소위 대과거라고 부르는 뭘로 바꿔서 had ed로 바꿔서 나 앞에 거하고 역순입니다 라는 표시를 영어는 반드시 남겨요. 이거 영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거든요. 근데 우리말은 이러지 않는다고요. 한국말은 주어하고 서술어의 시제만 정확해지면 나머지 중간에 끼어드는 말의 시제들은 다 거기에 복무해서 굳이 정확하게 따질 필요 없어요. 영어는 나는 잃어버렸죠? 아버지가 사줬었던 시계를 잃어버려야 되는데 한국말은 어때요? 아버지가 사준 시계를 잃어버렸다만 있으면 돼요. 주어 서술의 시제만 명확하면 우리말은 나머지 말의 시제는 간섭하지 않아요. 근데 영어는 이 모든 동사들의 시제를 정확하게 표기를 해줘야 돼요. 이게 영어가 가지는 언어의 굉장히 대단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고등학생들의 문법 수업이면 사실 이 정도까지 좀 나오면 좋은데 우리나라 문법 수업은 그런 건 상관없고 일단 뭐 분류하고 따지고 외우라고 하죠. 자,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을 때는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썼을 때는 이 동작들은 시간 순서가 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런데 이 시간 순서는 동작의 인과성을 갖고 따지면 시간 순서는 왼쪽이 뭐가 되죠? 원인이 되고 오른쪽이 결과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코마 뒤에 나오는 얘를 똑같이 얘 없애고
그 다음에 얘 없애고 얘만 만약에 ing 형태로 남기게 되면 그러면 흔히 제가 여러분 다른 강의에서도 여러분에게 자주 얘기하는 ing라는 형태가 남게 되는 거죠. 얘도 결국은 그래서 뭐가 되냐면 분사구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를 그래서 우리가 쟤를 분사구문이라고 해버리니까 말이 이상해진 건데 얘도 그래서 뭐가 되냐면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분사의 부사적 용법이 되는 거죠. 얘가 분사의 부사적 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해석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앞쪽으로 나타나는 놈은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렇게 뒤로 나타나는 놈은 이 자리를 뭘로 바꿔주면 되겠까요? 그리고 그래서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뭐뭐 하다가 나올 일은 별로 없고 다 했다라고 주로 과거가 되죠. 그리고 그래서 중에 둘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다.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근데 가끔 하다 보면 동작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들도 열에 한둘 정도는 있어요. 그러면 흔히 그게 영어 선생님들이 이렇게 쓰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대 상황의 분사구문이라고 하시죠. 영어 선생님들이 그죠? 그 부대 상황이라는 말에 부수적으로 동반되어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부대 상황이. 그 부대 상황이라는 말이 그래서 동시 동작, 연속 동작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 이제 일본 애들 얘기고 원래 영어로는 원래 그냥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시차가 거의 없다면 시차가 거의 없는 일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겠죠. 책을 보고 나서 밥을 먹는 게 아니고요. 그죠? 책을 보고 그러면서 밥을 먹으면 얘 두 개는 거의 시차가 없이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때는 뭐라고 해석을 하는 것도 괜찮냐면 그러면서 뭐뭐 한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정해진 답은 없어요. 여기가 정해진 답이 꼭 있는 말이었으면 이렇게 썼겠다? 아니요. 정동사로 확실하게 구별을 해서 썼겠죠. 그래서 이게 보면 가끔씩 분사구문을 접속사 주어동사로 바꾸는 시험 문제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네 학교는 잘 안 나오던데 이게 좀 다른 학교들은 분사구문을 접속사로 잘못 옮긴 건 니는 찐당도 문제 막 내고 그러거든요. 필요 없어서 지운 걸 찾아내는 건 진짜 이상한 수업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일기 쓰는데 버스 타고 학교에 갔다라고 이렇게 써놨더니 왜 앞에 나눈을 빼먹었어? 왜 나눈을 빼먹었어? 이러는 거하고 똑같아요. 또는 버스 타고 학교에 갔다라는 말이 앞에 괄호 넣어놓고 생략된 주어를 찾아 쓰시오라고 이런 문제를 내면 얼마나 골 때리겠습니까? 그래서 분사구문을 부사절로 되돌리는 이런 짓은 영어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실제로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기랄 대신에 나오니 뭐 하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영어를 잘 이해해버리고 나면 그건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금 이 얘기는 잘 들어두세요. 자, 얘는 그래서 나중에 언어는 사실은 좀 감각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이건 약간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잘 모르겠으면 그냥 들어만 두세요. 그냥 들어만 두세요. He settled to a peaceful life라고 쓰면 얘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평화로운 삶으로 정착했다라는 한국말 같지 않은 해석을 또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썼을 때도 동사와 그 다음에 전치사가 연결하는 동작 명사는 분사구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걔는 자리 잡고 평화롭게 살았다라고 해석하면 아주 깔끔하고 좋거든요. 표정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듣던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게 소위 1, 2동작을 나타내는 동사가 아닌 놈으로 이 동작을 나타내는 방법에 동사가 아닌 걸로 이 동작을 나타내는 방법에 뭐가 있냐면 준동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전치사로 연결하는 동작 명사도 있는 거예요. 왜 동작 명사는 원래 명사는 전치사로 연결하는 거니까 조금 전에 그 문장이 뭐가 된 거냐면 and he lived peacefully 라고 이렇게 되었으면 될 문장인데요. 이렇게 써도 되는 문장인데 얘를 뭐라고 쓰는 거냐면 to live 그다음에 peacefully 라고 이렇게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이 명사로 사용해서 to a peaceful live 이번에는 명사가 돼야 되니까 life가 되는 거죠.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이게 영어의 특징인 거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건 사실 진짜로 영어라는 놈을 언어로 감각적으로 공부하는 게 되는 거겠죠. 저는 예전에 내신하고 대학 입시가 거의 별로 크게 연관이 없었을 때는 주로 이런 걸 해도 되니까 제가 그때는 많이 날아다녔죠. 근데 요새는 이제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바꿔줘야 되잖아요. 접속사 주어 동사로. 그래서 저런 걸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나중에 대학 가서는 그래서 이렇게 내신 공부할 때하고 좀 다른 공부를 해보세요. 예전에 했던 저는 혼자서 생각에 그게 좀 적절하지 않았나. 그래서 내신이 적당하게 반영이 되고 그 고등학교 올라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에 대한
인정도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1학년 20, 2학년 30, 3학년 50 이렇게 반영했었거든요. 야, 그래서 그 내신은 대신에 전체 대학 입시에서 30%를 넘지 않게 수능과 내신을 7대3 정도 비율로 해서 이렇게 어떤 쪽이건 좀 힘이 있는 애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했는데 그걸 제도로 분리해버린 게 학종과 그 다음에 교과, 그 다음에 정시가 된 건데 그게 시험 제도가 수정에 수정을 더하면서 이상한 모양으로 변하더니 지금은 완전 그냥 슈퍼맨을 요구하는 하나로도 못하기만 해봐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험 제도를 바꿔나가고 학생들이 너무너무 힘들죠. 역대 최악의 시험 제도로 최악으로 고생을 하는 세대의 학생들이 지금 세대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모님들이 너무 몰라주죠. 야, 임마, 우리 때는 막 이러잖아요. 그때가 제일 쉬웠어요. 그때가 제일 쉬웠어요.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이 어떻게 힘든지를 잘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 만나면 그 학생들 공부하는데 끼어들지 말고 괴롭히지 말고 좀 잠이나 자게 좀 내버려 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쩌겠습니까? 잘 뚫고 나가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 분사구문이 만들어지는 모양 몇 개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늘 하던 대로 문장 10개 해석해보고, 그렇게 해서 오늘 챕터 1 준동사의 대단원을 하나 막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준동사는 엔간히 어지간하면 뭐 요령껏 다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일을 마치고 오라고 하면 되는 거죠. 일을 마치고 그 다음에 영어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하면 되죠? 샤워를 하다가 그 다음에 I heard someone crying. 나는요 누군가가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라고 했죠. 이거요 샤워를 했더니 라고 해석하면 틀릴까? 그래도 맞아요. 그건 맥락이 없으면 알 수 없어요. 야, 이 집에 이상한 전설이 있는데 평소 때는 모르는데 샤워만 하면 귀신이 나타나요. 평소 때는 괜찮다가 샤워만 하면 갑자기 옆에서 여학생이 막 우는 소리가 막 나는데 야, 그러면 그런데 이게 말이 되냐?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괜찮았는데 세상에 샤워를 했더니 소리가 들리는 거죠. 맥락이 없으면 알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그게 중요한 말이라면 접속사 남기거나 부사절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분사구문은 그럴 용도가 아닌데 언어라는 건 당연히 하나의 문장으로만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말이 너무 혼자서 필 받아서 거창해졌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얘는요 날이 좋아서 이런 얘기죠. 날이 좋아서 나갔지롱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원래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being seen인데 being seen이라고 되는 건데요. 여기서 굳이 being을 쓰지 않아도 수동인 걸 알 수 있고 being seen 듣기 싫잖아요. 그래서 being을 안 쓰는 겁니다. being seen 같으니까 문장이. 자, 그래서 달에서 보니까 지구가 어떻게 보이죠? 공처럼 보입니다 라는 얘기고, 자, 신용카드를 잃어버려서 이런 말이죠. 신용카드를 잃어버려서 그다음 컴퓨터를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라는 얘기네요. 오, 부자인가 보네. 자, 아주 심각한 질병이 아시아 국가들을 강타했죠. 아시아 국가를 강타해서 그리고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는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이건 뭐 또 수백 명의 생명 사망을 일으켰다 뭐 이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말을 좀 말같이 해석하는 연습을 평상시에 자꾸 해보십시오. 그게 좋습니다. 지금 커마 다음에 ing 붙은 거였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해보시죠. remove라는 말은 없애다, 제거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배터리를 제거할 때라는 얘기입니다. 자, 당신의 자동차에서 배터리를 제거할 때는 이라는 얘기죠. 원래 vehicle은 교통수단을 탈 것을 나타내는 말인데 요새 뭐 타면 100번 타면 99번은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동차에서 배터리를 제거할 때 당신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죠. 뭘 해야 되냐면 disconnect라고 쓰면 connect가 연결하는 거니까 disconnect면 분리하는 거겠네요. 뭘 분리해야 되냐면 negative terminal을 먼저 분리해야 되는 겁니다. 뭘 피하기 위해서? 스파크는 불꽃이 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스파크를 피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네거티브 터미널을 먼저 분리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셔도 좋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 네거티브 터미널을 먼저 제거해야 스파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너무 머릿속에 부정사는 목적의 용법으로 해석하는 게 너무 몸에 배어 있어요. 근데 꼭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좀 전에 했던 얘기랑 같이 결합해서 얘기하자면, 이게 반드시 목적을 꼭 나타내고 싶으면요, 다른 표현 많아요. so as to도 있고 in order to도 있고 접속사를 이용해도 되고.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목적의 의미가 강조될 필요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냥 결과의 용법으로 해석하셔도 되죠. 그리고 B를 받은 김에 좀 더 하자면, 야, 그래서 disconnect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일단 그 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합시다. 다음번에 기회 되면 한번 제2동작에 관해서 얘기를 해드리죠. 네거티브는 뭐예요? 마이너스죠. 우리가 부정적인이라고도 하는데, 왜 그 코로나 검사 받을 때 양성, 음성이라고 할 때 그때 음성을 네거티브라고 합니다. 양성을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포지티브라고 하죠. 그냥 일반적인 형용사로 쓰면 긍정적인, 부정적인이 되죠. 그래서 얘가 양성, 그리고 제가 음성이 됩니다. 터미널이라고 할 때 단자가 되는 건데, 이 터민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뭐가 되냐면 근인데요. 얘가 끝, 마치다라는 end의 의미를 가지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터미널이라고 쓰면 마지막 끝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단자, 단말기가 되는 거고요. 이 단말기라고 할 때 말자가 끝말자죠. 밑자 말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끝말자가 단말기 할 때 말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끝이라는 말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버스 종점을 그래서 버스 터미널이라고 하죠. 그래서 terminate라는 이런 단어를 쓰면 얘가 끝내버리다, 종결짓다, 파괴하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영화 중에 종결자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 있죠. 그게 제목이 터미네이터인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다가 강조 붙여서 앞에 EX 붙이면 뭐 박멸하다, 완전히 없애버리다 이런 단어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터미널이면 음극 단자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단자부터 분리해야 스파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내볼까요? negotiate이라는 단어는 아시죠? 얘는 뭐예요? 협상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협상하면서 라는 거네요. higher salary, 더 높은 봉급을 위해서 협상을 하면서, 자, 월급 올려달라고 연봉 협상을 하는 거죠. higher salary를 위해서 협상을 하면서 루시가 made it clear, 아주 명확하게 했습니다. 못을 박았습니다. 이런 얘기죠. to her supervisor, 자기의 supervisor에게, 상사에게 명확하게 했죠. 무엇을 명확하게 했냐면, 그러니까 소위 지금 make it clear라고 하면 it이 소위 뭐가 된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운 가목적어가 된 거고, 뭘 명확하게 했냐면 이걸 명확하게 한 겁니다. make it clear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쓰는 말입니다. make it clear라고 쓰면 아주 명확하게 하다, 확실하게 하다라는 얘기죠. She was prepared to leave, 자기가 떠날 준비가 되었다. The company를, 회사를 떠날 준비가 되었다. 만약에 자기들의 오퍼가, 자기들의 제안이 was too low. 여기서 대안은 회사겠죠. 걔네들의 제안이 너무 낮으면, 너무 적으면 나는 떠날 거예요 라는 걸 못을 박았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salary라고 할 때 SAL이 소금에서 오는 거예요. 소금이 salt잖아요. 옛날에 유럽에서 군인들에게 봉급을 소금으로 나눠줬던 데서, 지금은 이제 봉급을 소금으로 주면 맞아 죽겠지만, 옛날에 소금이 너무너무 귀하던 시절 봉급을 소금으로 나눠줬던 데서 유래한 단어가 salary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봉급쟁이를, 월급쟁이를 뭐라고 그래요? 셀러리맨이라고 하지만 이런 단어는 영어에 없는 단어입니다. 일본 애들이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영어 사전 찾아보세요. 없어요. 원래 없는 단어입니다. 애초에 없는 단어. 일본 애들은 이걸 가타카나로 써서, 일본이 문자가 2개잖아요. 근데 외래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가타카나로 쓰게 되는데, 가타카나로 사라리망이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사라리망. 발음 너무 이쁘죠? 사라리망. 근데 일본 애들이 경제력이 워낙 좋던 시절에 일본 애들이 하도 셀러리맨 이런 말을 쓰니까 영어 사전에 어떤 단어가 등장을 했냐면
미국 애들이 차마 사라리망이라고 쓰지는 못하겠고 쟤네들도 salaried work라는 이런 단어가 영영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어요. 찾아보시면. 근데 의미는 소통이 되지만 미국인들끼리 쓰는 말은 아닌 거예요. 이런 말은요. 자, 일단 supervisor라고 할 때 앞에 super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쟤는 어떤 의미가 되죠? 위쪽이 되죠. 그죠? 위쪽이거나 또는 초월하거나 능가하거나 라는 어떤 놈하고 비슷한 말이 되냐면 sir하고 비슷한 말이 됩니다. 요거하고 같은 어근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왜 초능력 인간, 초인간이 뭐죠? 슈퍼맨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슈퍼맨이라고 하면 슈퍼에서 일하시는 분 같아서 좀 그러네. 자, 그 다음에 superb라는 단어가 최상의, 최고의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자, 이건 최고 수준의, 최상의, 최고의라는 말이 되는데 얘는 B가 비동사예요. 비동사가 있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위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상의, 최고의라는 이런 단어가 되는 겁니다. 뭐 superstition 이런 단어도 그건 뭐 여러분 알 것 같고요. 그래서 supernatural이라고 이렇게 쓰면 얘는요 초자연적인 이런 말이 되죠. 그래서 아주 크다란 가게를 슈퍼마켓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 말을 잘 안 쓰고 원래는 슈퍼마켓은 한 100년 전쯤에 처음 생길 때 지금의 이제 코스트코 같은 데처럼 그 직원이 없잖아요. 자기가 다 골라야 되고 무대기로 갖다 놓고 그래서 직원의 인건비 이런 것들을 절약하고 대량 판매를 통해서 얻었던 이런 데를 슈퍼마켓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요새는 그런 걸 주로 뭐라고 그러냐면 디스카운트 스토어라고 부르죠. 요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요. 우리말로는 뭐라고 그러죠? 마트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마트? 원래 마트도 영어입니다. 마트는 무슨 뜻인가요? 얘는 장터라는 뜻입니다. 근데 신세계 그룹에서 이 디스카운트 스토어를 도입을 할 때 걔네들이 이마트라는 이름을 붙여갖고 가게 명칭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한국에 그대로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저게 하나의 고유 명사처럼 보통 명사처럼 마트라는 말로 쓰이게 된 거죠. 그리고 슈퍼마켓은 뒤에 거 잘라버리고 우리는 슈퍼라고 쓰고 있죠. 그죠? 전혀 슈퍼하지 않은 가게를 가져다가 사람들이 슈퍼라고 부르는 슈퍼마켓에 반대되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죠. 저 옛날에 살던 집 앞에 미니 슈퍼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갈 때마다 보면서 얼마나 웃었나. 혼자서 저게 뭐지? 저게 아주 철학적인데 극소극대 이런 건가? 이런 걸 보면서 가게 이름이 너무 복잡해서 그다음에 그래서 요건 하나 봐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vise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vis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는요 비전 생각하면 쉽게 외울 수 있겠네. 이거 보는 거겠다, 그죠?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 보는 거여서 그래서 supervisor라고 하면 감독하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동사입니다. 잘 나오는 동사입니다. 얘가 감독하다라는 얘기고요. supervision이라고 쓰게 되면 그러면 명사가 되는 거겠죠. 감독이라는 명사가 되고 supervise면 위에서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쟤는 뭐가 되냐면 직장 상사가 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 물론 감독관 이런 단어로도 사용을 하죠. 오케이, 됐습니다. 다음 3번 문장 해볼까요? 더 긴 휴가와 더 유연한 스케줄을 제공해서라는 얘기죠. 제공하니까 또는 제공함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또는 제공하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가 될지 알 수 없죠. 자, 그러면 그 회사는 will attract라는 단어는 끌다, 끌어당기다라고 하세요. 유혹하다라고 하지 마시고 뭔가 이렇게 사람의 주의, 사람에게 쓰면 사람의 주의, 관심을 끄는 걸 attract라고 합니다. 단어 이렇게 너무 단어장으로 1번 뜻 잘못 외운 것들은 제가 좀 고치자고 그랬죠. 그래서 communicate 같은 거 전달하다, challenge 같은 건 이의를 제기하다 이렇게 attract도 그래서 끌다, 끌어당기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아요. 실제로 사물을 끌어오는 것도 됩니다. 자석이 철을 끌어당긴다라고 할 때도 그때도 똑같이 attract 쓰면 되거든요. 그러면 attractive라고 쓰게 되면
얘는 우리가 매력적인, 매혹적인 이렇게 외우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시겠죠? 사람들이 주의 관심을 끌어당기는 거니까. 그래서 attraction이라고 쓰게 되면 주의 관심을 끌어다니는 것이라는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매력이라는 말도 되지만 열심히 외우다 보면 나중에 얘가 관광명소라는 단어가 여러분 단어장에 떡하니 적혀 있기도 하거든요. 아, 이제 그러면 따로 외우지 않아도 그렇겠구나 하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tourist attraction이라고 하면 그게 아주 유명 관광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베이케이션과 더 많은 더더욱 유연한 스케줄을 제공하는 것으로 the firm이 그 회사가 firm이 회사예요. 형용사로 단단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명사로 쓰면 얘가 회사입니다. 여러분 법률 회사를 law firm이라고 부르는 거 들어보셨죠? 그러면 이제 그냥 외워지겠네요. 이 law가 LAW거든요. law firm이라는 말이 법률 회사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그냥 법률 회사라고 하면 될걸. 괜히 또 law firm이라고 그래갖고 발음도 틀리게 해갖고 law firm, 낮은 파마 뭐 이렇게 들리고 그럽니다. attract more talented, 훨씬 더 재능 있는 인력을, 노동력을 끌어당길 거고요. and 그리고 retain its best employees를 보유하게 될 겁니다. talent는 재능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가끔씩 연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쓰지 못합니다. TV 액터라고 그래요. 드라마만, TV에만 나오는 배우들은 탤런트가 아니고 TV 액터라고 합니다. TV 액터. 그 다음에 재능 있는 노동력을 또는 인력을 끌어당길 거고요. retain이라는 단어는 동사로 보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얘들이 보유하겠죠? 자기들의 최고의 아까 employee 앞 시간에 나왔죠? 직원들을 보유할 겁니다. 다음 4번 문장 가볼까요? 여기가 이제 if, being 이렇게 나오면 영어 실력이 조금 아직 없거나 이런 막 당황해버릴 가능성도 있네요. being이나 to be 같은 부정사나 동명사나 얘는 지금 분사예요. 얘는 분사예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해석이 잘 안 되면 그냥 얘를 it is로 바꿔서 해석하세요. 해석하실 때는 is를 쓰고 싶은데 왜 못 쓴 거죠? 동사를 쓸 수 없는 자리여서 준동사로 바꿔 쓴 거겠죠. 그래서 이거 지금 뒤에 커마로 이렇게 끊어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얘네가 주어 동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it is로 쓰게 되면 문장 하나에 동사가 두 개 있는 잘못된 문장이 된다고요. 그래서 얘를 it is로 쓰고 싶으면 여기다가 and를 하나 집어넣어 버리면 저기가 is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내신 문제 같은 거 그런 거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열심히 외운 애들 엿먹으라고 이런 데다가 it is로 고쳐 놓으시죠. it is라고 고쳐놓고 밑줄 그어놓으면 애들이 아싸 하고 이렇게 정답 표시했는데 여기에 선생님이 슬쩍 and 이런 거 하나를 쓱 집어넣어가지고 제가 틀리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이게 여러분네 학교의 선생님들이 제일 즐겨내는 형태의 문제더라고요. 아주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틀리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if being, 그건요, being을 쓴 이유는 그래서 아까 나왔던 날씨가 좋아서 라고 할 때 if being sunny라고 쓰는 이때 being하고 같은 놈이 되겠네요. It is sunny라고 안 쓰는 이유는 얘가 분사여서 동사를 쓰면 안 되는 자리니까 이런 거잖아요. 아까 it being sunny went on 나왔죠.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it was sunny로 바꿔도 되죠. 그러면 여기다가 뭘 집어넣기만 하면, and를 집어넣기만 하면 접속사로 동사 두 개가 연결이 됐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라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being a fundamental이라고 하면 근본적인이라는 말이 되죠. 아주 근본적인, 기본적인. 원래 fund라는 단어는 바닥에 묻는 걸 fund라고 그래요. 바닥에 묻다라는 말이 돼서 얘가 나중에 언어가 발전을 하면 자금, 자본이라는 말도 되기도 하고, 야, 뭔가를 놓쳤습니다. 흘려서 바닥에 묻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는 걸 그래서 find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닥에 세우는 걸 뭐라고 했냐면 found라고 했던 거예요. drip, drop처럼, grip, crop, crop처럼 비슷한 발음을 가진 단어들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에서 파생되어 나온 거라고 그랬잖아요. 얘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딱 바닥에 놓여 있는 이라는 근본적인 바탕이 되는 이라는 얘기입니다.
야, 그래서 이 being a fundamental skill, 그게 아주 근본적인, 기본적인 기술이 되는 거죠. needed, 필요한 기술이 됐군요. 얘는 앞에서 배웠던 또 ed가 되는 거죠. 필요로 되는, 요구되는 기술인데, 뭐 하는데 요구되는 기술이냐면, achieve employment, 채용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말은 좀 그렇다 그죠? 내용은 아시겠는데 뭐라고 하면 됐죠? 자, 취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술이 되는 거죠. 채용을 성취하다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취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근본적인 기술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학교들은 endeavor이라는 단어는 노력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애써서 가르쳐야 되는 거죠.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열심히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뭐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쭉 읽어가세요. 자, 모든 학교들은 각각의 학교대로 노력을 해서 또는 열심히 애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 쓰기로, 글로 명확하게 전달할지를 이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서 의사소통보다 전달하다가 훨씬 낫죠. 그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전달하다가 1번입니다. 두 번째가 통하다. 이 통하는 건 사람끼리 통하는 것도 되지만 영양사전에는 그래서 사람끼리 통하는 게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언어적으로 또는 비언어적으로 라는 표현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말로 해도 돼요. 말로 해도 되고 그냥 이러면 너도 막 이런 것도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사물끼리도 통하겠죠. 야, 우리가 학생이 늘어서 만약에 강의실 옆을 쪼개서 수업을 하게 되면 그리고 학생이 없을 때는 문을 닫으면 그러면 두 강의실이 서로 통하잖아요. connected room, connecting room이라고 해도 되지만 그걸 two rooms are communicat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통하다라는 말이죠. 아주 근본적인 기술입니다. 그게 아주 기본적인 기술이어서 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기술이어서 각각의 학교들은 열심히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죠. 어떻게 글로 명확하게 전달을 할지 또는 뭐 의사소통을 할지라고 해도 뭐 안 되진 물론 않습니다. 다음 5번 해볼까요? social이라는 말은요, 여기는 수험생활의 폐해를 모두 다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이 소셜이라는 말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어울리고 관계를 맺는 걸 소셜이라고 그래요. 이 단어는 머릿속으로 그렇게 좀 하나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셜 스킬즈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사회적 기술이라고 많이 번역을 하지만 근데 우리말에 이제 하도 그렇게 쓰다 보니까 우리말의 사회적인이라는 말도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는 걸로 많이 의미가 확장이 되고 있어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도 그런 거잖아요. 원래는 사람 간 거리두기라고 해석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좀 더 함축적으로 의미를 많이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소셜 스킬즈라고 하면 얘는 그래서 뭐냐면 사교적 능력입니다. 야, 물론 사회적 기술이라고 해도 되겠죠. 사회적 기술이라는 게 결국 이런 게 될 거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예를 들어 소셜 다음에요. 소셜 디지즈라고 쓰게 되면 사회적 질병도 되지만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면 미국인은 다 성병으로 알아듣습니다. 그럼 소셜이라는 단어의 느낌이 오시죠?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어서 생기는 병이잖아요. 안 걸리고 싶은 병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소셜 미디어라고 하면 얘가 뭐가 되냐면 사람 간의 그런 사교적 매체가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뭐라고 하나요? SNS라고 부르는 게 이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 애들은 소셜 미디어라고 합니다. 이 SNS라는 건 그 서비스나 그 플랫폼을 SNS라고 부르는 거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건 소셜 미디어라고 부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소셔블이라는 단어가
얘가 그러면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맺는 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얘가 사교적인이라는 이런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society라는 단어가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맺어서 이룬 무리니까 사회도 되지만 그 규모가 작아지면 뭐도 되냐면 동아리 클럽도 된다고요. society가 클럽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 미디어가 facilitate이라는 말은요, 얘는 무슨 의미가 되냐면 쉽게 해주다, 편하게 해주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보통 단어장에 보면 용이하게 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틀린 건 아니지만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만들어주다, 쉽게 해주다 정도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소셜 미디어가 가격 비교를 쉽게 해주죠. 그죠? 쉽게 가격 비교를 할 수 있게 해주죠. on the part 누구 입장에서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가격 비교를 쉽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커마 찍었네요. 자, 그리고 그래서라고 가버리면 되네요. 그리고 그래서 더 잘 알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온라인이나 또는 인스토어 디스카운트를 온라인 할인이나 인스토어 할인들을 더 잘 알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ubsequently라고 하면 이어서 그 다음에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 sequence이라는 말이 순서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sequence라고 쓰면 얘가 순서라는 명사가 돼요. 순서인데 그러면 아래로 subsequent이면 그 아래로 하나씩 내려가는 게 될 거 아니에요. sequent이라는 영형사가 그래서 이어지는 순서대로 하는 이라는 얘기고, sub라는 말을 붙이면 subsequent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이게 동작의 인과관계로 보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러면 결과가 될 수도 있겠네. 그래서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인 거죠. 자, subsequently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하게 만드냐면 소비자들의 가격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게 되는 거겠죠. 자, 가격에 대한 민감도를 또 격려하고 있고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encourage는 이런 느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격의 민감도를 높이게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아주 깔끔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애들이 이제 다 수능에 나왔던 고등학교 3학년들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장들을 쓴 거라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해석을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으면 들어보십시오. 뭐 그냥 암호문을 쓰는 것 같아요. 암호문을. 그 다음 6번 해보시죠.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5개 문장만 더 하면 됩니다. 아침부터 오늘 막 저녁까지 너무 수업을 많이 들어서 맛이 가는 것 같군요. recent study, 최근의 연구입니다. All people, 사람들에 대한 최근의 연구가 보여주는 건, 이렇게 됐죠. 사람들에 대한 최근의 연구가 보여주는 건, 사람들은, individuals들은, bias라는 단어는 얘가 편견, 선입견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ed를 붙여서 편견이 있고, self-serving이라는 단어는요,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옮기면 적절할까? 자기 위주의, 자기 중심적인,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기적인 이렇게 해도 되죠. 자, 사람들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이 개인들은요, 사람들은 아주 편견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위주로 한답니다. 뭐에서 그러냐면 꿈 해석이 되는 거네요. 자, 그래서 그들의 꿈의 해석에서라고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in이라는 놈을 이용하면 뭐라고 해도 될까요? 꿈을 해석할 때라고 이래도 되겠죠. 자, 꿈을 해석할 때 대단히 편견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중심적으로 꿈을 해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는 이라고 커마를 받으면 되네요. 자, 그래서는, 그리고는 accepting, 받아들이게 되는데 those만 받아들입니다. 어떤 것만 받아들이냐면 fit in with니까요. 얘는 어울리다 라는 얘기잖아요.
their pre-existing belief니, 자, 자기들의 pre라는 말이 미리 앞쪽 이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신념이나 그다음에 요구와 어울리는 것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 rejecting those, 이걸 거절하게 되는 거겠죠. 뭘 거절하게 되냐면 그렇지 않은 것을 거절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조금 어렵겠는데요. those that 이러고 나서 잘 보시면, 자, 그래서는 받아들이는데 뭐를 받아들이냐면 those는 뭐가 될까요? 그러면 여기 interpretation, 해석이 되는 거겠죠. 해석을 받아들이는 거겠죠. 그 다음에 어떤 해석이냐면 that이라는 말이죠. 해석을 꾸민 거예요. 관계대명사로. 그래서 자기들의 기존의 신념과 요구와 어울리는 해석은 받아들이고, and 그 다음 reject라는 말이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절하죠. 뭘 거부하냐면 해석은 거부하는 건데, that 어떤 해석은 거부하는 거냐면 어울리지 않는 해석은 거부하는 겁니다. 즉 진의 입맛에 맞는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21세기에 아직도 막 꿈 해몽 이런 거 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죠. 그죠? 과학이 왜 꿈을 왜 꾸는지, 무슨 꿈을 왜 꾸는지 전부 다 밝혀놨는데 애써 외면하고 이렇게 꿈꾸고 막 복권 사러 다니시는 안타까운 이런 인생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해볼까요? 자, 4개 남았습니다. soak라는 단어는 담그다, 적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담구어졌죠. in water, 물 속에 담궈져서 여기 ed로 시작이 됐으니까 for 12 hours, 12시간 동안 물에 담그고, 자, 그리고 broccoli seeds는, 그럼 브로콜리 씨앗은 are ready to, 준비가 된 거죠. rinse off는 우리말로 하면 헹구다가 되겠네요. 자, 뭘 준비가 되냐면 헹궈서 심을 준비가 된 거죠. 정원에. 얘는 뭐 문장 단순하네요. 그 다음 8번 해볼까요? 얘는 조금 어렵습니다. deprive나 지금 영상으로 보는 사람들은 안 들리겠지만 옆반에 학생들이 완전 미쳐 날뛰는군요. 학생들도 하니까 2명이 그러죠. 안타깝기도 하고. 저런 걸 이제 수험생활의 부작용이라고 해야 되나? 자, 이런 말들이 나오면 그 다음에 흔히 사람 오고 그 다음에 of something 이렇게 써서 얘가 중요한 단어라고 얘기들 하죠. of 빼먹지 않도록. 그래서 누구에게서 그 다음에 여기다 무엇을 없애다, 제거하다 라는 단어들에 해당되는 말이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deprive가 주로 이제 빼앗다, 박탈하다 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read도 빼앗다 라는 말이고, strip은 이게 뭐지? 벗기다 라는, strip show 들어봤죠? 그 스트립이 이거예요. 그래서 껍질을 벗기거나 제거하는 이런 걸 스트립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비유적으로 전부 없애다, 제거하다라는 이런 말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네가 만약에 주어가 앞쪽으로 나가면, somebody가 앞쪽으로 나가면 얘네들이 어떤 모양이 되나요? BED의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be deprived, be rid, 그 다음에 stripped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somebody는 없어졌고 뭐가 남을 거냐면 of something 이렇게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somebody에게서 something을 빼앗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주어는 이제 생략이 된 거죠.
주어가 있고 be stripped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분사구문으로 바꾸니까 be가 being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 being은 생략했죠. 주어가 D랑 같으니까 생략했겠죠. 그러면 주어가 누구냐면 얘가 주어가 된 거군요. 얘한테서 뭘 빼앗은 거냐면 얘를 제거한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오염물질을 제거한 겁니다.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and rigorously 아주 엄격하게 테스트를 한 거죠. 자, 뭐 하려고? ensure 확실하게 해주려고, 보장을 해주려고 오염물을 제거하고 테스트를 합니다. 뭘 확인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 안전성을 확인해 주려고 오염물을 제거해서 테스트를 해서 그래서 reclaimed water는 뭐가 되었냐면 가장 싼 공급이 되었죠. 지구상의 물의 가장 싼 보급이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네요. 원래 reclaim이라는 동사는 얘는 뭔가 다시 권리를 가져오다라는 되찾다, 되찾아오다 라는 말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 reclaim이라는 단어는 또 어떤 뜻으로도 사용을 하냐면 개간하다, 매립하다 라는 이런 뜻으로도 사용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되돌려 놓은 거죠. 그죠? 그 길을 개간하고 매립했으니까 되돌려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어떤 놈으로도 의미가 확장이 되기도 하냐면 환원하다 라는 말로도 의미가 확대되어 나가기도 해요. 자,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 reclaimed라는 형용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대로 환원된 이라는 말이겠죠. 이게 뭘로 쓰이는 거냐면 재생된, 재생의라는 말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reclaimed water라고 하면 재생된 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그리고 엄격하게 테스트를 하죠. 그 안전성을 확실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 재생된 물이, 자, 그리고 났더니 재생된 물은 지구상에서 가장 싼 물의 보급원이 되었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9번 문장 해볼까요? emit이라는 단어는요, 밖으로 보내다라는 뜻을 가졌네요. 이 mit나 mis라는 말이 들어가면 같은 어근이거든요. 근데 소리에 따라 그냥 모양만 변한 겁니다. 얘네들이 send라는 이런 의미를 가져요. 보내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져서 emit이라고 하면 e나 ex는 밖으로라는 뜻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emit이라고 쓰면 얘가 뭐 되냐면 내보내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submit이라고 쓰면 그래서 아래로 보내다라는, 밑으로 내다라는 이 말은 제출하다라는 이런 동사로도 쓰고요. 또는 만약에 사람을 내 밑으로 보내버리면 그때는 submit 같은 경우는 굴복시키다, 복종시키다라는 이런 말도 됩니다. 그래서 항복하다라는 이런 말로도 사용하거든요. 일단 여기는 그냥 제출하다 한번 둘까요? MIT라는 말이 저런 말로 쓰입니다. 그래서 transmit이라고 하면 trace라는 말은 바꾸다라는 말이 되거나 저쪽으로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transmit이라고 하면 얘가 전송하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having emitted over 9,000 metric megatons of carbon dioxide. 9,000 메가톤이 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어서 그 다음에 읽기도 싫은 나라가 나왔어요. 자, 지나가 was world's most polluting country.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염을 시키는 나라가 되었죠. 2016년도의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마지막 문장입니다. 10번 한번 해볼까요? 자, with도 일종의 분사구문입니다 라고 그랬죠. 그래서 with 다음에 명사 나오고 이 자리에
ing, 그 다음에 ed가 나오는 거예요. 자, 원래 이 자리는 ingd만 나오는 건 아니고 각종 형용사들이 그냥 다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얘를 해석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해도 되냐면 with 있고 이 명사를 주어로 보셔도 돼요.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는 이 말들 형용사나 ingd를 비형용사의 형태로 이해를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우리 앞에 과에서 했잖아요. 좀 전에 뭐뭐한 상태로 뭐뭐인 채로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고 뭐뭐 하면서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고, 그래서 여기 지금 with 있고 people 사람 있고 ing가 온 거죠. and로 연결돼서 ing가 하나 더 온 거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늦게 결혼하면서라고 된 겁니다. 사람들이 더 늦게 결혼하면서, 그리고 더 많이 이혼하면서라는 말이 됐군요. 사람들이 더 늦게 결혼하고 더 많이 이혼을 하게 되면서 typical family, 아주 전형적인 가족인 거죠. 전형적인 가족, 어떤 아빠, 엄마, 그리고 아이가 living, 살아요. 어디에 사냐면 in one dwelling에 살고 있는 전형적인 가족은, 여기에 동사 쓰면 틀리겠죠? 그래서 여기도 분사 쓰고 있는 겁니다. 동사 쓰면 틀리겠죠? 자, 그 다음에 has become 자리가 소위 뭐가 된 거냐면 동사 자리가 된 거겠죠. 자, 사람들이 더 늦게 결혼하고 더 자주 이혼을 하게 되면서 아빠, 엄마, 그리고 아이가 한 주거지에 같이 사는 전형적인 가족은 far less, 예의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훨씬 적게 흔하다라는 얘기는 훨씬 보기 드문 일이 된 거겠죠. 뭐보다? 옛날보다 말입니다. 영상으로 본 사람 뭔 말인지 황당하겠다. 옆반에서 너무 난동을 부리고 있어서 공부 지금 수업하는데 되게 방해가 돼요. 자, 과거보다 훨씬 적게 흔하다라고 했으니까 보기 드문 일이 되었다라는 얘기겠죠. 자, 여기 dwell이라는 단어가요, 얘가 살다, 거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dweller라고 해서 이 뒤에다가 er 붙이는 얘가 거주자라는 명사로 여러분 자주 보실 거예요. 한 번만 더 해석해 볼게요. 사람들이 결혼하면서 이혼하면서 이렇게 with 명사 ing도 일종의 분사 구문입니다. 그 다음에 더 자주요. 그러면서 전형적인 아빠, 엄마, 아이가 하나의 거주지, 하나의 주거지에 함께 사는 전형적인 가족은 이제 훨씬 드물게 되었습니다라는 말이죠. 뭐보다? 옛날보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 챕터 1을 전부 다 마쳤는데, 정말 한 강마다 굉장히 이렇게 길게 많은 것들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공부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번 기회에 내가 비어있는 부분이 없는지, 모르는 게 없는지 확실하게 찾아서 싹 다 메꿔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죠.